자, 그러면 2025학년도 수능완성 실전 모의고사 4회에 공통영역 4점짜리 문제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얘는 두 개의 그래프가 주어졌네. 그러면 두 개 동시에 보기 싫으면 하나씩 보는 게 좋잖아. 그럼 PQR도 세 개 동시에 보는 거 짜증나면 하나씩 봐. 그럼 코사인이 0 되는 거니까 얘는 2분의 1,0일 거고 얘는 2분의 3,0이겠지? 그러면 넓이를 구할 때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밑변이 1이라는 게 나왔잖아. 그럼 P의 Y좌표만 구하면 끝나는 게임이지. P의 Y좌표는 어떻게 구하면 사인 코사인 섞여 있는 거 싫으니까 얘를 이렇게 바꿔주면 좋겠지. 귀찮으니까 코사인 C라고 쓰고 사인은 S라고 쓸게. 그러면 각이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혼동의 여지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 그럼 종류를 통일하는 게 좋겠지. 각은 통일되어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고쳐주면 얘는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사인의 값 어떻게 구하냐 생각해보면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게 사실 S로 치환한 거여서 S의 범위는 이렇게 될 거다. 얘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으니 얘가 0이 돼야 되겠지? 그 얘기는 S가 2분의 1이면 코사인은 뭐 되겠냐? 1, 4분면의 각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우리는 그냥 코사인이 아니라 2코사인이니까 얘의 좌표가 뭐 된다는 거 아냐? 루트 3 된다는 거 안다고. 그래서 여기다 얘를 곱해주면 답이 3번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겠다. 실수만 안 하면 되겠다. 됐니? 자, 2번. 세상에 이렇게 귀찮을 수가. 그지? 이건 어렵다기보다는 완전히 귀찮은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 확실하게 아는 것부터 좀 표시를 해주면 여기가 이렇게 된다는 거 알지? 그러면 나라면 S2 플러스 S1이 어떻게 된다는 걸 먼저 써줄 것 같냐면 이렇게 된다는 걸 먼저 써줄 것 같아. 그러면 S2 빼기 S1이 3분의 14니까 이거 연방을 풀면 S2나 S1 같은 걸 구해낼 수 있을 거 아니야? 해놓고 푸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러면 S2는 적분 한 방에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걔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일단 얘를 더하기를 하면 2S는 이거니까 어떻게 되겠냐? S는 A분의 S가 아니라 S2지? 이 혼동의 여지가 이렇게 큰 거에서 원투를 안 쓰면 안 되지 당연히.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S1은 뭐야 하면 A분의 4 빼기 3분의 7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것도 좋아 보이는데 얘는 요것만 계산하면 될 것 같아.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연립방정식을 풀어야겠지? 이거니까 얘는 양변에 2를 곱해서 계산하면 이거니까 AX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A는 양수기 때문에 여기가 뭐 되겠냐면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딱 반띵이네. 그러면 S1을 어떻게 쓸 수 있냐? 제가 식이 2분의 A제곱 X제곱을 0부터 A분의 2까지 적분하고 그 뒤로는 삼각형의 사실 넓이 계산하면 되잖아. 2분의 1에 밑변 여기 길이 A분의 2일 거고 여기는 Y좌표를 A분의 2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니까 2 이렇게 되겠지? 닮은비 써도 되겠다. 이렇게 닮은비가 1대 2니까 여기가 4면 여기 2겠지?
그러면 이 적분값이 뭐라는 거 알아? a분의 2 빼기 3분의 7이래야 된다는 거 알겠지? 그럼 실제로 얘는 적분해서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6분의 a제곱에 x 세제곱이니까 얘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3a분의 4가 a분의 2 빼기 3분의 7이 되겠지? 분수식은 짜증나니까 양변에 3a를 곱해서 생각을 해주면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7a가 2니까 a는 7분의 2 되겠네. 답이 2번이라는 걸 알 수 있겠다. 됐니? 내가 계산이 틀리지 않았다면. 크게 문제되는 거 없지? 넘어갈게. 내가 계산 잘 틀리니까 틀리면 얘기해라. 자, 삼각형과 삼각함수에 대한 문제지. 그럼 어떻게? 주어진 게 많은 삼각형이나 부채꼴 같은 걸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걸 포함하고 있는 부채꼴이나 원으로 나아가면 되겠네. 이거 굉장히 나이스한 게 뭐냐면 A, B가 지름이라는 걸 알려줬네. 어머, 거기다 길이까지 알려줬어. 뭐 사실상 거의 끝난 거지. 그러면 AC는 BC라는 걸로부터 알 수 있는 게 뭐야? 일단 지름이니까 여기 직각일 거고, 그럼 여기 4분의 파이, 여기 4분의 파이인데 AB의 길이가 4니까 여기는 2루트 2, 여기도 2루트 2 된다는 거 나왔네. 그러면 일단 우리가 구하는 게 BD의 길이니까 얘를 포함하고 있는 삼각형을 생각하면 내가 뭘 알아버렸냐면 이 길이 알아버렸지? 근데 뭐가 주어졌어? CD의 길이 3이라는 거 주어져 버렸지? 그럼 끝났네. 왜 끝났어 하면 원주각이잖아. 얘에 대한 원주각 4분의 파이니까 여기도 4분의 파이겠네? 그러면 여기는 3이었고, 그러면 BD의 길이를 X하고 놓으면 코사인 법칙 한 방에 끝나겠네. 이렇게 되니까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3루트 2X 플러스 1은 0 되겠지? 그러면 얘는 2분의 3루트 2에 풀마 18 빼기 14니까 이거 되겠지? 근데 이때 둘 중에 뭐가 되냐 하면 사실 여기서도 똑같은 식을 줄 것 같거든? 그러면 여기가 4분의 파이고 여기가 2분의 루트 2가 아니라 2루트 2고 여기가 3이잖아. 그러니까 이 삼각형에 대해서 얘 x로 놓고 푸나 이 삼각형에 대해서 얘를 x로 놓고 푸나 사실 똑같은 식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의 x는 AD고 하나는 BD일 거거든. 그러니까 얘 두근이 AD랑 BD라는 거 알면 우리 뭐 때문에 AD가 BD보다 크다는 조건 때문에 BD의 길이는 작은 걸 택해오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답이 1번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다. 됐니? 저거 반드시 제대로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 자, 12번 문제 같이 봅시다. 얘는 차근차근 문제를 풀면 되겠지? 그러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사실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거 알지? 이거 그냥 귀찮으니까 세타라고 쓸게. 자, 그럼 얘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여기다 절대값 씌우면 범위가 어떻게 되냐?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돼? 당연히 K의 값의 범위에 따라 달라지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로 K가 4 이상인 경우를 생각해주면 좋겠지? 그러면 절대값을 씌우면 어떻게 되냐? K-4에서 K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니까 마이너스 5를 해버리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때는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니까 m 빼기 m을 했을 때는 8 나와서 원하는 거 안 나온다. 이 케이스는 안 된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뭘 해야 되겠니? 당연히 k가 4보다 작은 걸 해야 될 텐데 끝이야? 이것만 알면 돼? 누가 더 큰지는, 그러니까 절대값이 누가 더 큰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 절대값이 더 큰지를 따지려면 얘는 음수였으니까 절대값이 이거 될 거 아니야? 얘는 양수인 경우 생각하면 이렇게 절대값이 되겠지? 왜냐면 둘 다 음수인 경우를 생각하면 절대값이 얘가 더 클 리는 없으니까.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k가 0 이상이 된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줘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이 케이스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k-4는 음수고 k-4의 절대값보다는 k 플러스 4의 절대값이 클 필요 충분 조건이기는 하거든. 됐니? 이런 경우에는 절대값을 씌우면 어떻게 돼? 0에서 k 플러스 4까지 되겠다. 왜 그러냐면 지금 뭐 그래프 어떻게 되는지 뭐 정확하게 그릴 필요 없잖아. 여기가 뭐냐면 y는 k-4고 여기는 y는 k 플러스 4였기 때문에 음수인 부분을 뒤집었을 때 4-k까지 올라오잖아. 여기는 y는 0이지? 그러니까 0에서부터 여기까지인 게 맞다고. 지금 그림은 엄청 이상하게 그린 건데 본질만 받아들이면 문제가 없겠다. 됐니? 응. 저기 필요 충분 조건이라 하고 절대값 k 플러스 4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둘 다 음수면 k-4가 절대값이 무조건 클 거라서. k가 음수면. 아, 물론 그치, 이건 필요 충분 조건 맞는데. k가 4보다 작다는 말이 얘가 음수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네. 그러면 얘도 음수가 됐으면 k가 만약에 음수면 얘의 절대값이 얘의 절대값보다 클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이 얘기에서 얘가 함의된 걸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됐니? 그러면 여기서는 마이너스 5를 빼주면 이렇게 될 테니까 얘가 m이고 얘가 스몰 m이겠지? 빼주면 k 플러스 4가 7이 되니까 k가 3이 되겠지? 이때 주의해야 될 게 뭐야? 항상 케이스 어썸션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고 만족하는 것만 답으로 골라줘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는 뭐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뭐 요런 거 생각할 수 있겠지? 뭐 요렇게만 해도 상관은 없으려나?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되겠냐? 이번에는 k-4 k 플러스 4 잠깐만 기다려봐. k 플러스 4는 0보다는 크지? 그러면서 k-4의 절대값이 얘보다 큰 경우 이게 맞지? 그러면 절대값을 씌우면 어떻게 되냐? 얘는 k-4의 절대값이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여전히 양과 음이 섞여 있는 상태이거든.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우면 0은 그대로고 양수도 그대로고 음수만 꺾여서 올라가니까. 근데 이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였냐면 약간 이런 케이스여서 꺾여 올라가면 음수인 부분의 절대값이 더 크니까 최대가 얘로 나오고 최소는 얘가 나오는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5를 하면 어떻게 되겠냐? 여기 마이너스 5도 사실 써줘야 되기는 하지. 얘는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가 이거고 얘가 이거니까 얘를 하면 마이너스 k 플러스 4가 7이면 k는 마이너스 3 되겠지?
항상 뭐 확인해라? 케이스 어썸션을 확인해서 만족되는지를 확인하고 풀어라. 그래서 요거 두 개는 확실하게 답이 된다. 네 번째 케이스는 둘 다 음수니까 절대값 취하면 어떻게 돼버릴 거냐면 얘가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되겠지? 여기다 5를 빼면 이렇게 되겠지? 얘가 최대 최소니까 차가 8 돼서 7은 아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k의 값은 풀마 3이어서 곱하면 마이너스 9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 됐니?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사실은 아니기는 하거든. 그냥 꼼꼼하게만 풀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고, 이게 설사 지금 못 풀었다 하더라도 이번 문제에서 제대로 배워두면 뭐 유형은 다르지만 이와 같은 사고를 요하는 문제는 충분히 수능에서도 풀 수 있을 거니까 잘 알아놓으면 좋겠지? 넘어갑시다. 자, 13번. 최고 차의 개수가 3인 이차함수가 주어졌지? 그러면 가족권을 생각하면 얘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죠. K라는 말은 함부로 쓰면 안 되겠네. 밑에 K가 있어서. 사실 상관없기는 한데 구분해 주는 게 좋겠지? 그럼 이제 나조건을 해석을 해주면 될 것 같아. 나조건 어떻게 해석하냐? 만약에 이 정확하게 FM으로 쓰면 A가 0 이상이었다면 fx가 항상 0 이상이잖아? 맞아 아니야? 그러면 절대값 fx가 뭐야? fx이기 때문에 여기에 서로 다른 실근 몇 개? 2개 이하가 될 거기 때문에 얘는 나의 모순이다. 나를 만족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거 안 된다고. 이해됐니? 그 A가 음수인 걸 그래프를 그려주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러면 절대값 fx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어 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얘는 값이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럼 서로 다른 실근 6개 되도록 하는 4개 되도록 하는 범위가 어디야 하면 이 범위만 4개가 될 거 아니야. 이게 6개라는 얘기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a가 6보다는 크고 7은 돼도 상관없지. 그러면 7이 됐다고 했을 때 7에서는 3개니까 얘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다. 그러면 끝났지. 왜 그러면 a의 값을 구하지는 못했지만 범위를 알았으니 최소값을 구하는 데는 별 부족함은 없겠다. 왜? 필요 충분 조건으로 다 구했으니까 a의 범위를.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좋아? 첫 번째로 그냥 다 전개해서 해도 돼. 근데 우리는 그런 방법으로 하지는 않을게. 니네가 공부를 조금만 하면 얘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알거든? 왜 그러면 3의 x-2의 제곱을 적분하면 x-2의 세제곱 된다는 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 맞지? 그러면 a는 범위가 있고 b는 모르니까 값을 구해줘야 되는데 g0이 뭐야? 0이기 때문에 b의 값이 몇이 된다? 8이 된다는 거 쉽게 알 수 있다고. 이해됐니? 그러면 0부터 4까지 x-2의 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8을 적분을 해야 되잖아. 잘 생각해봐. 얘는 2,0이 대칭이니까 0부터 4까지 적분하면 그냥 없어지는 애인데
모르겠으면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 이동한 다음에 적분하면 더 쉽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전에서도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하면 뭐 조금의 차이겠지만 계산을 좀 더 간단히 하고 시간을 조금 벌고 실수할 확률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얘는 8a 플러스 32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8을 곱하면 8a가 마이너스 56 마이너스 48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다가 뭘 하면 플러스 32를 하면 얘의 범위 어떻게 되겠냐? 마이너스 24에서 마이너스 16 되니까 저기 등으로 가면 안 되지? 이게 최소 되겠지? 답이 마이너스 24가 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겠다. 네, 이 문제 딱 보고 왜 저런 생각을 했냐면 전개가 귀찮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간단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슬쩍 봤더니 좀 보이더라고. 그래서 날렸어. 그래서 항상 뭐가 주어지면 걔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그 중에 복잡한 걸 간단히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는지 생각하는 건 항상 잘 연습해 두는 게 좋다. 됐니? 넘어갈게. 자, 아까 수업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얘기했는데 14번의 디귿은 발문이 뭔가 잘못된 발문이지 않나 싶어. 왜 그러면 k의 값을 이 사이에서 변화시켰을 때 얘를 k의 값에 관계없이 만족하는 GB가 존재하면 아마 아닐 거거든. 그래서 얘는 발문이 오류기는 해. 그냥 출제자의 의도대로 해석해서 억지로 문제는 풀 수 있지만 수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발문이야. 걱정하지 마. 수능에는 이따위 문제는 나오지 않을 거니까. 자, 그러면 같이 봅시다. 얘는 y는 절대값 fx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 y는 t와의 교점을 개수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 대수적으로 풀자는 사람은 잘 없을 걸로 생각이 되기는 해. 그러면 기하로 할 것 같고 그럼 그래프 생각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럼 개형을 생각하는 게 기본이니까 얘는 어떻게 써주는 게 좋겠냐 하면 그래도 꼭지점의 좌표를 중심으로 써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면 0,k에서는 만날 거니까 얘가 어떻게 되겠냐? 뭐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여기에서 다시 어떻게 되냐? 여기가 0,k이고 여기는 2,k 플러스 4고 아래로 쭉쭉쭉쭉 내려가는 그래프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면 크게 틀리지 않겠다. 자, 그러면 a 이상에서 감소한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감소잖아? 감소하는 구간이 어디이니까? 이거니까 뭐가 쏙 들어가야 돼? 얘가 여기 쏙 들어가야겠지? 그럼 당연히 a가 2 이상이니까 이 말은 참이 되겠다. 됐니? 자, 그 다음에 k가 마이너스 2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k가 마이너스 2면 얘는 2고 얘는 마이너스 2니까 x축이 중점, 그러니까 중선이 될 거 아니야? y는 0이겠지? 그러면 어떻게 돼? 꺾어 올리는 의 그래프가 여기서 얘도 꺾어 올려야지. 미친 소리를 하고 있어. 얘가 요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G1은 어디야 라고 하면 1은 요 사이를 지나가겠지? 그럼 교점 몇 개 하면 6개니까 니은도 참이 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겠다. 됐니? 자, 그럼 디귿을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겠냐? 당연히 k의 값에 따라서 범위를 나눠서 풀어줘야겠지? 기준이 어디야 라고 생각을 해주면 딱 반띵을 해는 데가 기준이라는 생각이 나는 좀 들기는 하거든? 그러면 딱 절반을 갈라서 생각하는 게 좋겠지? 이게 사실 니은에서 힌트를 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k가 마이너스 2였다면
요 케이스를 하자고 하면 y는 0이 여기를 지나면서 fx 절대값 취한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냐 하면 뭐 대충 요런 느낌. 저기도 꺾어 올려야지. 뭐 대충 이런 느낌의 그래프 되지 않겠냐?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뭐야 하면 이렇게 됐지? 그러면 좌극한이 우극한보다 큰 게 언제야? 라고 물어보면 밑에 있을 때는 전부 다 교점이 없으니까 0이지. 근데 이렇게 오면 어떻게 돼? 우극한 조금 더 큰 거는 6이고 작은 건 0이니까 여기서 이거 만족 안 되지. 어디서 처음으로 만족되겠어 하면 여기서는 좌극한은 6인데 우극한은 2니까 처음으로 여기서 만족되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만족되는 거니까 끝이겠지. 나머지 다 연속이니까. 그러면 얘가 뭐야? 이때 g의 b의 값은 뭐야 하면 (2가) 된다는 거 쉽게 알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2 아니야? 잠깐만 기다려봐. 개수예요. 아, 개수구나. 아, 그렇지. 여기서의 개수는 몇이야 하면 좋은 지적이야. 4 되겠지. 내가 순간 함수값이라고 착각했네. 됐니? 자, 그 다음에는 어떤 경우를 해주면 좋을까?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마이너스 4보다 큰 경우를 해줄까? 그러면 이때는 y는 0이 그래도 왜 이래? 요런 느낌으로 중점보다는 좀 더 위로 와 있어야겠지? 그러면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 절대값 fx의 그래프를 생각하면 얘가 이런 느낌으로 될 거 아니야? 이해됐니? 그러면 얘는 불연속이 된 점은 사실 요렇게 3개 나올 텐데 이 중에 좌극한이 더 큰 거 찾으라고 하면 어디서 나오겠냐 하면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나오겠네? 이해됐니? 그러면 이때의 교점의 개수는 여기일 때 3개고 여기일 때 5개니까 GB의 값은 3 또는 5가 되겠다. 이게 왜 문제가 오류라고 하냐면 사실 여기에 해당하는 t를 찾으면 k의 값에 영향을 받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얘가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k에 대해서 얘를 만족하는 gb가 있냐라고 물으면 예를 들어서 k가 이거일 때는 얘 나오는데 k가 이거일 때는 이거 나오기 때문에 모든 k에 대해서 만족하는 gb 따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발문이 엉성하다. 무슨 말인지는 알지? 이거는 뭐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냐? 마지막 하나 남은 경우를 생각하면 이런 경우일 텐데 이때는 얘가 요런 느낌으로 되겠지? 그러면 꺾어 올린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냐 하면 여기서 요렇게 되겠지? 아, 쟤 왜 자꾸 상습적으로 안 올리네 내가? 이렇게 되겠지? 그럼 불연속인 거 이렇게 3개 나올 텐데 좌극한이 큰 거는 여기랑 여기 똑같이 나오겠지? 그럼 이때도 얘랑 똑같이 3과 5만 나오겠다. 그래서 GB의 값들을 다 합하라고 하면 3 더하기 4 더하기 5니까 사실은 12가 되겠지? 답은 2번이다. 근데 물론 문제의 발문을 FM대로 해석하면 저런 GB 따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는 0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기는 하거든. 근데 어찌됐든 출제자의 의도대로 해석을 한다라고 해도 디귿은 참이 아니니까 넘어갑시다. 됐니? 자, 15번 봅시다. 네, 항상 수열 나오면 뭐 생각하라고 했냐면 학습 목표에 해당하는 문제는 주어진 게 점화식이냐 일반항이냐 부분합이냐만 보고 할 수 있는 게 뭔지 필요한 게 뭔지를 보라고 했거든. 가조건은 뭐야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점화식이잖아. 얘는 뭐야?
사실은 B가 일정하다는 거기도 하고 등비중앙이기도 하고 얘는 뭐야? 등비야. 물론 얘는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쓸 수는 없어. 왜? 얘는 AN이 0이 돼도 되고 여기서는 AN이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러니까 엄밀하게는 필요충분 조건은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근데 AN의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필요충분 조건 맞아. 됐니? 자, 그러면 첫째 항에 대한 조건은 이렇게 써주고 AN은 등비니까 초항 알면 공비를 모르니까 R이라고 써주면 되겠지? 얘는 뭐야 라고 하면 부분합이겠네? 내가 할 수 있는 거 일반항 구하는 거지? 얘를 SN이라고 써주면 제일 처음 할 수 있는 거 1을 집어넣는 거지.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지? 얘가 1 집어넣으면 이건데 얘는 초항 생각해보고 나면 어떻게 되냐? 그냥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R이 4라는 거 알겠다. 이게 왜 4야? 얘가 2R이고 얘가 2니까. 자, 두 번째로는 뭐하냐? 저 부분합의 일반항을 생각하면 얘가 이거잖아? 얘는 뭐야 라고 하면 이거일 것 같거든. 언제? n이 2 이상일 때. 얘는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될 것 같거든. 맞니? 근데 우리가 이미 뭘 알고 있어 하면 얘 알고 있지. 얘가 뭐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bn이 뭐야 하면 이렇게 되겠네. 그럼 끝났지. AN은 뭐였으니까? 이거였으니까 A5는 뭐야? 라고 물어보면 512 될 것 같고 B의 10이 뭐야? 하면 2의 8제곱이 몇이지? 256 더하기 10이니까 두 개 더하면 778 돼서 답이 4번 되겠다. 얘는 뭐 겉보기에는 좀 복잡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학습 목표에 충실했다면 그래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에 속하는 것 같아.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20번. 중요한 거 원점 출발이기 때문에 뭐 주의 안 해도 틀리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그지? 자, 그러면 얘는 식 세워서 문제 풀면 되겠지? t는 k일 때의 가속도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 얘 k니까 4k 플러스 2고 그 다음에 v2 프라임 k는 뭐야? 2k 마이너스 2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떤 식을 세울 수 있냐? 4k 플러스 2가 이렇게 되니까 2k가 8이어서 k는 4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k는 4까지 0부터 4까지 움직인 거리의 차가 a라고 했으니까 거리의 차는 어떻게 구할 거야 하면 적분하면 될 텐데 절대값의 적분인데 얘는 대놓고 다 양수니까 그냥 하면 되겠지? 그럼 얘는 3분의 2의 t세제곱 플러스 t의 제곱이니까 0, 4 때려박으면 어떻게 되냐? 3분의 128 플러스 16 되겠네. 이거 계산 안 할게. 그냥 그대로 놓고 있을게. 0부터 4까지 뭐 계산해야 되냐? t제곱 마이너스 2t의 절대값 적분해야 되지. 왜? 이동한 거리니까. 위치 변화량이 아니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0부터 2까지는 이거 될 거고 2부터 4까지는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2차 함수 부호조사 다 할 줄 알지? 얘는 계산만 하면 되겠네.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의 t세제곱에 0, 2 될 거고 3분의 1의 t세제곱 마이너스 t제곱에 2부터 4 될 거니까 4 집어넣으면 이렇게 될 거고 근데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이건데 20원 넣은 거 어차피 2번 나올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3분의 64 빼기 16 더하기 8 빼기 3분의 16 하면 얘가 3분의 48이니까 16이어서 8 되겠지? 그러면 A는 차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우리가 원하는 게 3A였으니까 128 플러스 24니까 답은 152가 되겠다. 됐니? 이거 뭐 별 의미 없는 계산 문제인 것 같고 움직인 거리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절대값 적분한다라는 것만 주의하면 어려운 거 없겠지? 넘어갈게. 21번 극도로 귀찮은 문제가 나왔네. 전혀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데 정말 귀찮다. 그지? 일단 조건들을 잘 체크해야겠지. 10보다 작은 두 자연수라는 거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겠지? 그랬을 때 뭘 찾는 거냐? G합성 fx는 0에 서로 다른 실근 찾는 거잖아? 맞지? 서로 다른 실근 n개의 실근 이게 서로 다른이라는 말 좀 붙여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항식이 아니면 중근 개념이 약간 애매해지기 때문에 이 다항식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실 서로 다르다라는 말을 좀 명시를 해주는 게 좀 더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자, 그럼 풀어봅시다. 항상 하는 얘긴데 두 개를 동시에 할래? G랑 F? 그럼 뭐가 쉬워 하면 당연히 G가 쉽지. 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하면 얘를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 t-2의 제곱 플러스 2t-2가 0 되겠지. 오, 야야야야. 그지? 저거 그냥 이게 찝찝하다, 야. 로그 2의 x를 t라고 치환하자.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나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하면 t-2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게 0이라는 걸 풀어주면 어떻게 되냐 하면 t-2로 묶으면 t-2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t는 2거나 1이니까 x가 2 또는 4가 되는 게 뭐랑 필요충분 조건이야 하면 gx가 0인 것과 필요충분 조건이잖아. 그러면 g의 fx가 0인 것과 필요충분 조건은 뭐야? 라고 물으면 당연히 fx가 2이거나 4인 거겠지? 됐니? 그러면 이제 fx의 개형만 알고 풀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차근차근 푸는 게 기본이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지. 그러면 얘 그래프를 먼저 그리면 어떻게 되냐? y는 마이너스 k, y는 0 있으면 뭐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됐겠지? 그럼 여기다가 절대값을 싹 씌우면 어떻게 돼? 얘는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 점근선이 어떻게 됐겠니? 라고 물으면 이렇게 됐겠지? 이해됐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가 야, 절대값을 어디다 씌우냐? y까지 씌우면 안 되지. 여기까지만 씌워야지. 근데 여기다 플러스 m 이렇게 하면 여기가 그냥 이렇게 바뀌고 끝났겠네. 요렇게 된다는 거 알겠네. 됐니? 우리는 이게 뭐야? y는 fx의 그래프야. 그럼 얘가 2가 되는 거 4가 되는 걸 생각을 해줘야 되잖아. 그러면 당연히 이때도 이 두 개를 동시에 생각하는 건 힘드니까 하나씩 생각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첫 번째 m이 1인 경우를 생각을 해봐. 그러면 여기가 y는 1이잖아. 그럼 2는 어디에 오겠냐면 2가 얘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경우를 다시 나눠줘야겠지.
K가 1이면 어떻게 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잖아. K도 1이면 여기가 Y는 2니까 2랑의 교점 하나, 4랑의 교점 하나 이렇게 될 거라서 얘는 몇 개 되냐? 실근이 2개가 될 거라고. 이해됐니?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원하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애가 돼버려. 왜? 우리는 서로 다른 실근이 1개이거나 3개인 것만 원하는 거니까. 그러면 K가 2가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여기가 Y는 3 돼버리잖아? 여기는 Y가 1이었는데 여기랑 교점 2개고 Y는 4랑 교점 1개니까 이런 경우에는 교점 3개 나오니까 이거 우리가 원하는 거라고. M이 1이고 K가 2인 건 우리가 원하는 거다. 그 다음에 K가 3이면 어떻게 되냐 하면 여기가 Y는 4되고 여기가 Y는 1인 상태니까 2랑의 교점은 2개, 4랑의 교점은 1개니까 이것도 우리 원하는 거겠지? 그 다음에 K가 4 이상이 되면 어떻게 돼? 2랑 4가 둘 다 여기에 있을 테니까 교점이 4개 나오겠지? 이거 원하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에서 몇 개 나와? 우리가 원하는 거? 2개 나온다. 이거 어차피 더블 카운팅 메소드를 생각하면 여기다 그냥 원하는 거 다 나온 다음에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별 의미는 없다. 이렇게 구해도 별로 문제될 게 없어. 두 번째는 M이 2인 걸 생각해보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가 2였으니까 4가 2 위로 나오냐 아니냐가 중요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때는 K가 1, 2인 경우 사실 한 번에 생각해도 되겠지? 한 번에 생각해도 되잖아. 그러면 여기가 Y는 2야. 그러면 2랑의 교점은 하나였고 Y는 4는 여기거나 이 위에 있거나 하니까 어쨌든 하나겠지? 그러면 이때는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되니까 원하는 거 안 나온다고. 그러면 K가 3 이상이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10보다 작다는 조건 달아줘야겠지? 그러면 여기는 Y는 2였고 K가 3 이상이면 여기가 5보다 큰 거니까 2랑 4랑 둘 다 여기에 들어가 버리겠지? 잠깐. Y는 2니까 여기고 4는 여기에 들어가 버리지?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가 3개 나와 버리니까 이건 다 우리가 원하는 거 됐다. 그러니까 M이 2인 경우 끝났지. 이 경우에는 계산하면 몇 개 나오냐? 3부터 9까지니까 몇 개야? 7개 나온다. 자, 그 다음에는 M이 3인 경우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가 Y는 3이니까 Y는 2랑의 교점은 끝났지. 맞아 아니야? 그러면 Y는 4가 어떤 경우만 원하는 경우야 하면 Y는 4가 교점 하나 있는 경우만 원하는 경우 나오겠지. 근데 여기가 3인데 4가 여기에 있으려면 얘가 4 이하여야 되잖아. 그럼 딱 M이 1인 경우만 되겠네. K가 1인 경우. 그러면 교점이 3개 나올 거고 교점이 3개가 아니라 1개지. 미친 소리 하고 있어. K가 2 이상이 돼버리면 교점 어떻게 나오냐? 2개 나오겠지?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니까 이 경우에서 몇 개? 1개 나오겠다. 문제되는 거 없지? 자, 그 다음에 M이 4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 하면 여기가 4잖아. 그러면 K의 값에 관계없이 Y는 4랑은 하나 만나고 Y는 2랑은 안 만나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교점 1개 되겠지? 그럼 10보다 작은 자연수 개수 구하는 거였으니까 K가 9개 나오겠네. 그리고 당연히 M이 5 이상이면 어떻게 되겠어? 교점 개수가 0개 되니까 우리 원하는 거 안 나오겠지? 그러면 요 개수들 합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게 나오니까 답이 19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다. 그래서 얘는 여러 개를 동시에 하기 힘들 때 하나씩 하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차근차근 풀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A1과 A3을 따로따로 구하기보다는 더블 카운팅 메소드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됐지? 그러면 21번 문제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게. 자, 넘어갑시다. 자, 22번. 자, 가조건과 필요 충분 조건이 뭐야? 생각해보면 fx가 4차의 예수가 2분의 1이고 3차는 모르고 2차의 예수는 1 이렇게 된다는 거 알지? 1차 상수는 0이라는 거 다 알지? 나 조건을 생각해야 되는데 나 조건을 기하적으로 내가 처음에 생각해 보려고 했거든? x2 빼기 x1으로 양변을 나눠서? 그럼 어떻게 돼? 잘 안 돼. 그지?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랑 뭐랑 비교할 거라고 했을 때 그 기하적으로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아. 대수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얘는 함수를 세팅해서 하나도 봐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x2라고 쓰면 안 되지. 이렇게. 그러면 나 조건은 뭐랑 필요 충분 조건이야 생각해보면 gx2 빼기 gx1이 양수라는 거랑 필요 충분 조건이지.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gx가 어디에서 증가한다? 증가한다. 그럼 gx는 뭐야? 이거잖아. 그러면 증가감소를 논하려면 뭘 해주는 게 좋을까 하면 당연히 미분되는 애니까 얘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얘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0 이상이라는 얘기지. 얘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첫 번째는 G'X를 하나로 보고 증감조사에서 G'X의 그래프를 그리면 돼. 두 번째는 뭐야? 기하가 아니면 대수로 보는 게 좋겠지. 야, 여기 세제곱이잖아. 이거 내가 지수 다 틀렸는데 왜 가만히 있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두 번째는 내가 대수적으로 풀 거면 인수분해하는 게 좋겠지. 여러 개를 동시에 하기 힘들면 이런 거 동시에 하기 힘들면 하나씩 하다니까. 근데 범위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양수인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이거 여러 개 동시에 할래 하면 하나씩 보는 게 좋은데 이거 양수니까 어떻게 하라고? 날려버리라니까. 그럼 얘가 뭐야 하면 2차 함수가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항상 0 이상일 조건이잖아. 뭐 하면 돼? 꼭지점의 x좌표가 주어진 범위 내에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냐로 나눠서 풀면 되겠다. 그러면 케이스 1 a가 0 이상인 경우 생각하면 그러니까 꼭지점이 포함 안 되는 경우겠지? 당연히 성립한다. 왜? x가 양수라니까? 양수 a도 0 이상이니까 0 이상 양수니까 아니, 당연히 성립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볼 필요도 없는데. 이렇게. 두 번째 케이스는 a가 음수면 주어진 범위 내에 꼭지점의 좌표가 들어가 버리겠지.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들어가 버린다는 얘기는 사실 잘 봐. 나 틀린다. 나 틀려. 잘 봐. 잘 감시해. 이거 맞지? 꼭지점의 좌표. 근데 0부터니까 사실 이렇게 돼버릴 거 아니야? 그러면 사실은 얘가 뭐랑 똑같은 말이냐면 왜 그러면 알고 있는 거 쓰는 게 더 좋으니까
실수 전체에서 0 이상이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어서 그지? 판별식 쓰면 판별식이 32 되려나?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이거랑 필요 충분 조건 구하면 이렇게 될 건데 항상 케이스 어썸션을 만족하는 것만 골라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다. 얘는 전체 만족이었고 여기서는 이거 만족이었고 케이스를 합쳐줘야 되니까 왜 마이너스를 두 번 쓰니?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끝났네. f의 루트 2는 여기다 루트 2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2 루트 2 a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잖아. 근데 a의 범위가 이렇게 되니까 쟤를 여기다 넣어서 생각하면 2 루트 2 4 루트 2 곱하면 16인가?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6 플러스 4여서 마이너스 3분의 4 되겠네? 그러면 이거 m이겠지? 한변고정 등호성립 생각해줘야 될 텐데 a가 마이너스 3분의 4 루트 2면 저거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9m제곱 구하라고 하면 답이 16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다. 얘는 나 조건만 잘 해석하면 되고 저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여기서는 실제로 운이 좋아서 이거 경우를 나누지 않고 풀어도 답은 맞거든? 근데 실제로 경우 나누기를 하지 않았다면 서술형에서는 진짜로 감점 많이 당할 거야. 그리고 운이 좋아서 맞았지만 숫자가 바뀌면 객관식이든 단답형이든 다 틀릴 수 있다. 그건 잘못 풀어서 그래. 얘는 이 범위를 생각하면 뭐하라고? 주어진 범위 내에서 2차 함수 또는 2차 부등식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하라고?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진 범위 내에 들어가는지 들어가지 않는지에 따라서 경우 나눠야 된다는 거 진짜로 엄청 중요한 학습 목표거든? 반드시 알아야 된다. 숙제로는 뭘 더 해봐라? 얘를 미분해서 증감조사해서 그래프 그려서 풀어봐라. 알겠지? 얘는 실제로 A가 양수일 때는 뭐 0 이상일 땐 무조건 증감수일 수밖에 없을 거거든. 미분해서 보면. 그러면 0에서의 함수값 생각하면 그냥 0이기 때문에 당연히 만족된다로 끝날 거야. 그 음수일 때는 증감이 바뀔 수 있으니까 당연히 증감조사에서 최소값 또는 극소값 같은 거 구해서 풀면 되겠지? 좋아, 그러면 공통영역 4점 문항 해설은 여기서 마칠게.